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 아침의 전우식 변호사입니다. 우리 경제에 대해서 정부는 대단히 낙관적입니다. 그러나 올해 성장률은 2%대 중반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상반기에만 세수 부족이 10조 원입니다. 문제는 올해를 빚을 내서 버틴다 해도 내년 역시 적자 재정이 불보듯 뻔하다는 겁니다. 노령연금 등 복지정책을 일부 수정한다고 하지만 빚을 낼 수밖에 없어서 국가 채무는 올해 480조 2천억에서 내년엔 523조 2천억, 2015년엔 566조 6천억, 2016년엔 609조 5천억으로 늘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2016년까지만 계산해도 이 정권 들어서 4년간 물경 160조 정도 빚이 느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어찌된 일인지 이 빚을 겁내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가 갚을 것이기 때문일까요? 19대 들어 지난 6월 말까지 발의된 1,700개 법안을 보면 소요 예산이 175조에 이릅니다. 대표적인 것이 영유아 보육료 정부 보조금을 대폭 올리는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이죠. 10조 원 정도 국가 예산이 더 드는 겁니다. 지금 서울시부터 이 법안 빨리 통과시키라고 성화가 이만저만이 아니군요. 9월 10일 순서입니다. 우리 진보 좌파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진보 정치의 대부 권영길 전 민주노동당 대표가 정계를 은퇴하고 무상교육, 무상의료를 주장하는 시민단체를 발족시켰습니다. 일부에서 권영길 전 대표를 만납니다. 어제 남북은 개성공단 정상화에 완전히 합의했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 입주기업의 입장을 듣고 전문가로부터 향후 전망에 대해서 의견을 듣겠습니다. 기후변화는 이제 남의 일이 아닙니다. 4부에서는 극지연구소 김현철 박사를 연결하고 매주 목요일 윤경 경향신문 수임기자와 함께 뉴스 뒤집어 보기 3부에서 준비합니다. 전우식이 출발 사진 출발합니다. 발빠른 뉴스, 진실보도의 자존심,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뉴스 헤드라인. 예, 주뉴스 살펴드립니다. 뉴스 헤드라인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박 대통령이 귀국하면서 여야 간의 본격적인 대화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오늘 만나게 돼 있죠? 네. 이 정기국회 공전 상태가 좀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어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하고 국토교통위원회가 열리긴 했는데 나머지 위원회 지금 가동도 안 되고 있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일정에 좀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도 좀 답답하겠죠. 집권 여당으로서. 그러다 보니까 아마 오늘 회동이 마련이 된 것 같고 예. 최경환 원내대표하고 전병헌 원내대표가 이 또 원내 수석 부대표들을 대동하고 아침 식사하면서 의사 일정 협의를 할 예정이라 그럽니다. 조금 있으면 만나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예, 그렇군요. 정기국회 의사 일정 당연히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국가정보원 개혁 문제 이것도 좀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예. 이 전국 경색이 이렇게 길어지고 있으니까 이 새누리당 내 비박 중진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야당 대표 좀 만나라 이렇게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죠? 네, 그렇습니다. 이재호 정몽준 두 의원이 그 민주당 천막 당사로 그 김한길 대표를 찾기도 했었죠. 이런 상태에서 어제 이재호 의원이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결국 여권 책임론이 이런 식으로 가면 불거지기 마련인데 지금 상황은 당 지도부가 노력하는데 한계가 있어 보인다. 최고 권력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 여야 대표를 차례로 만나 갈등 해결의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정몽준 의원도 새누리당 의원들이 모두 나서서 야당과 대화에 적극 준비하고 청와대도 설득해야 한다. 이렇게 또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인재 의원까지 대통령은 국가 원수일 뿐만 아니라 최고 정치 지도자인 만큼 야권 지도자와 허심탄회하게 만나면 된다. 이렇게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를 했습니다. 박 대통령도 좀 심리적인 압박을 상당히 좀 느끼시지 않을까 이렇게 여겨지긴 하네요. 예, 그렇군요. 이 교육부가 지금 그 뉴라이트 쪽에서 만든 교과서도 그 논란이 벌어지자 국사교과서 전부 재검증하자. 예, 이렇게 났었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전에 그 민주당 유기용 위원장을 비롯해서 그 관련 위원회 그 위원들이 그 서남석 교육부 장관을 만났죠. 이 교과서 검정 합격 취소를 해라 이렇게 좀 요구를 하기도 했는데
이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긴급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교학서, 교과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내용 가운데 다른 검증 교과서에도 동일한 내용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검증 통과한 8종 교과서 모두를 대상으로 10월 말까지 수정 보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일단 국사편찬위원회하고 공동으로 심층 분석을 실시를 하고 수정 보완 필요성이 있는 사항은 또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구성할 전문가 협의회 자문 또 출판사 측과 협의 거쳐서 수정 보완하겠다 이런 거고요. 이런 속에서 지금 교학사 측은 자체적으로 이 교과서 발행을 아예 취소하는 방안도 지금 검토 중인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교육부의 이런 방침에 대해서 교원단체들 반응이 엇갈리던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는 정부 차원의 검증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 이런 당위성을 고려할 때 교육부 조치 당연하다 이렇게 평가하면서 환영을 했고요. 예. 하지만 특정 교과서만 겨냥해서 일부 오류를 침소 봉대하거나 기술 내용을 자신들만의 시각에서 해석 비판하는 것 또 검정 취소하라 요구하는 거 이것 이념적 공격이다 이렇게 또 비판을 했습니다. 예. 반면에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측은 이 교과서 자체가 오류인 상황에서 수정을 요구하겠다. 이건 학계와 교육계의 검정 무효 주장에 물타기를 하겠다는 거다. 그러면서 이 과거사 피해자 단체라든가 이번에 좀 항의에 많이 나서고 있는 시민단체들과 함께 이 검정 무효화를 위한 국민 네트워크를 출범시키겠다. 이렇게 또 정부를 좀 압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 교육에까지 보수 진보 이념의 대립이 있다는 것 이건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 교과서 논란 좀 올 하반기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요. 예, 네. 개성공단이 곧 정상화될 텐데 이 전자 출입 체계를 도입하는 과거와 달라지는 것이 적지 않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야 좀 정말로 국제화, 그러니까 국제적인 공단으로 좀 탈바꿈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166일 만입니다. 오는 16일부터 시운전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올해 안에 그 전자 출입 체계 RFID죠. 그걸 도입을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하루 단위 상시 통행 실시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거 굉장히 큰 진전이죠. 또 연내에 개성공단에서 인터넷 그리고 휴대전화를 쓸 수 있도록 한다는데도 합의를 했다 그럽니다. 이거 역시 큰 변화고. 그리고 10월 중에 국내에 지금 들어와 있는 외국 기업 또 상공인을 대상으로 해서 이 투자 유치 설명회도 연다고 합니다. 이 국제화 본격화되는 그런 그 양상입니다. 예, 밀양 송전탑 일, 이 또 진척이 있네요. 정홍원 총리가 그 현장을 찾아내는데 갈등의 수를 들 것 같습니까? 예, 조금 두고 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정부가 지금 출구 전략 마련에 굉장히 적극적이죠. 그래서 이 추석 이후에 공사 재개에 들어갈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합니다. 정 총리가 어제 오후 경남 밀양을 찾았고 홍준표 경남지사 또 엄영수 밀양시장을 비롯한 지역단체장 만났습니다. 또 주민 대표들 다 만났어요. 찬성 측, 반대 측 다 또 차례로 간담회를 가졌고 이 자리에서 그 몇 가지 이제 정부 차원에서의 그 대안도 좀 제시를 했습니다. 이 국회 계류 중인 이 송변전 설비 주변지역 보상지원법 조속한 처리 위해서 노력하겠다. 기타 뭐 이 국가산업단지 지정도 약속하기도 했고 또 국도 확장 약속 이런 것도 했습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당근책을 좀 이제 제시를 한 거죠. 그와 동시에 사업 주체인 한전을 비롯해서 이 외부 인사 등으로 구성된 밀양 그 송전탑 갈등해소 특별 지원 협의회도 이 보상안 최종 확정을 좀 했거든요. 예. 대체로는 이 정도면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주민들이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아직도 이 자체를 아예 반대하는 그런 입장도 없진 않다고 합니다. 예, 한 가구당 한 400만 원 정도 이렇게 보상안이 마련됐던데 예, 잘 됐으면 좋겠네요.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뉴스 헤드라인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였습니다. 여러분의 아침을 여는 출근길 시사 프로그램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 진보 진영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진보 좌파가 그동안 한 우산 아래 있던 종북 좌파와 선을 그으면서 새 진보 정치를 모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노동당 창당 전부터 진보 좌파의 기초를 닦았던 우리 진보 정치의 상징과도 같은 권영길 전 민주노동당 대표가 사실상 정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권영길 전 대표는 지난 10일 사단법인 권영길과 나아지는 살림살이라는 사단법인 창립식에서 지금 진보정당은 사실상의 사망 선고를 받은 것과 다름없다면서 새로운 진보정당을 건설할 것을 후배들에게 주문했습니다.
진보 정치의 위기를 말하는 이때 권 전 대표가 정당 정치와의 결별을 선언하고 다시 시민운동으로 돌아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우리 진보 정치의 대부 권영길 전 민주노동당 대표를 연결해 변화하고 있는 진보 정치의 방향을 알아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권영길 이사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정말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예. 정계 은퇴 소식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권영길과 나아지는 살림살이, 이 법인의 이름이 권영길 대표와 아주 짜맞춤인 것 같은데요. 2002년 대선 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하는 슬로건에서 따온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내용적으로는 그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가 국민들께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라고 여쭤본 게 한 12년 됐죠. 예. 근데 그간의 길은 사실은 그 서민들이 교육비, 병원비 걱정 없는 그런 나라, 즉 달리 표현하자면은 보편적 복지국가 실현의 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정당 정치의 트레스가 아니라 시민 운동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국민운동본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사회운동체적 성격을 가지고 새롭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예, 국민운동본부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쉽게 이해가 되네요. 제 기억으로는 우리 권 전 대표님이 이끈 민주노동당이 우리 정치 사상 처음으로 좌파 정당을 자임한 것으로 압니다. 그렇게 보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저는 97년 대선 이후에 진보정당 건설을 하면서 그리고 2000년 민주노동당이 창당된 이후에 우리는 진보정당임을 스스로 자임하고 있다. 진보정당으로서 한국에서 진보정치를 펴나가겠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예, 그런데 그 옛날에는 좌파라고 하면 이 대부분 정치인들은 펄쩍 뛰면서 굳이 그 방금 이제 말씀하시는 그 이 진보라고 불러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요즘 시민들이 시각이 많이 바뀌어서 이젠 좌파라는 말을 더 이상 싫어하지 않은 것 같지 않습니까? 싫어하고 있고 또 더 큰 문제는 진보 정당 또는 진보 정치인, 진보 정치 조직자 스스로도 진보라는 용어를 쓰는데 주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잘못됐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간 잘못됐다고 그런다면은 잘못된 점이 있으면은 그것을 성찰하고 반성해서 고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새로운 진보 정당을 진보 정치를 이루어 나갈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스스로 그것을 던지고 있다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히려 진보라는 말을 기피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군요. 그런데 지금 진보 정당은 사망 선고를 받은 것과 다름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노동 중심의 새로운 진보 정당을 갈망한다 이렇게 하시는데 과거 민주노동당이나 그 당을 이은 정당들이 노동 중심의 정당이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맞지만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을 하지 지금 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사실상의 사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현재의 상황에 대한 강력한 경고이고 미래에 대한 간곡한 호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현재 진보 정당이 여러 갈래로 분열이 되어 있고 또 현실적인 정치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니냐는 겁니다. 예. 그것이 어느 정당 또 누구의 책임이든 간에 현재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런다면은 그러면은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된다. 그 새로운 출발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가서 노동 중심의 진보 정당을 건설하는 것이고 그것은 긴 호흡으로 나아가야 된다. 당장 눈앞에 에서 뭘 얻고자 하는 것보다는 저는 한 10년 후를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나갈 때 국민들의 마음이 열릴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민들의 교육비, 병원비 문제 걱정 나아가서 노후 보장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정책들을 내걸고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그런 길로 나아가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예. 그 돌발 질문 제가 하나 좀 드리죠. 이 안철수 그 세력이 등장을 하면서 역시 노동 중심의 정당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안철수 세력은 어떻게 보십니까? 진보 정치라고 보십니까? 새로운 노동 중심의 진보 정당을 만드는 데는 정당을 만드는 구성 인자 즉 사람의 문제가 있을 테고요. 그다음에 그 내용의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 안철수 신당이 어떤 정당이 될 것인지 지금은 저로서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초기에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그런 진보 정당이 되겠다고 했었고 그렇게 알려졌었죠. 또 지금은 이제 그만두셨습니다마는 최장집 교수께서 안철수 의원과 함께 새로운 어떤 연구소를 맡고 이사장을 맡으면서 노동 중심의 진보 정당을 만드는데 목적이 있다고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내용은 누구나 가질 수가 있는 문제인데 저는 그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려면은 실제 정당의 중심체가 노동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노동자들만의 정당이 되어야 된다. 노동자들만의 진보 정당을 만들 수 있고 노동자만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실제적으로 정당의 중심체가 그 노동자들이 되어야 될 때 그 가치도 실현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 진보 좌파 정당들이 왜 가치가 변질되어서 오늘날 그 일부는 지탄의 대상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진보정당 스스로에도 문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앞에 서두에서 제가 권영길과 나아지는 살림살이, 즉, 나살림을 펴겠다고 하는 것은 병원비, 교육비 걱정 없는 그런 국민운동을 일으키겠다. 사회운동체가 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약에 민주노동당이 분당이 되지 않고 민주노동당이 그것을 강력히 실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은 지금 제가 나살림을 운동을 이렇게 펼 수 있었을까 하는 데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민주노동당이 분당이 되고 또 진보정당이 더 이렇게 갈라지고 하면서 진보정당의 제 역할을 못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교육비, 병원비 걱정 안 하는 이제 국민운동을 말씀하셨는데 이 어떤 방식으로 운동을 벌이게 됩니까? 지금 사실은 보편적 복지를 내걸고 있는 여러 조직들이 있습니다. 주로 전문가 집단들이죠. 전문가 집단들은 심포지움이라든지 정책 생산에 이렇게 나아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저는 거리에서 설명하고 그리고 아파트 존에 들어가서 주민들과 특히 여성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보편적 복지가 왜 필요하냐, 보편적 복지를 우리는 실현할 수 없는 것인가 하는 설명을 하고 그리고 국민들의 동의의 이해의 폭을 넓히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2002년 그 대선 때 처음 우리 권 대표께서 사무정책, 그러니까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를 말씀하셨을 때는 정말 낯설었는데 지금 현 정권만 하더라도 무상보육은 다 받아들이고 무상급식도 다 받아들이고 그리고 지금 무상의료, 이건 이제 4대 중증 질환자에 대한 복지를 박 대통령이 공약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굳이 이 무상교육, 아직도 이 교육비 걱정한다, 병원비 걱정한다, 이런 말은 과거와는 좀 의미가 다르지 않습니까? 보편적 복지는 모든 정당 또 정치 조직들이 이제 다 내걸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후보 때 그것을 분명히 내걸었고 또 약속을 했죠. 그런데 우선 박근혜 정부는 그것을 실현할 의지와 능력도 없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는 국민들께서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보편적 복지, 그거 좋지, 좋은데 실현될 수 있겠나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민주노동당이 무상교육, 무상의료, 부유세를 내걸었을 때, 민주노동당 참 좋은, 일 하려고 한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걸 실현할 수 있겠나 하는 거였거든요. 예. 지금도 그게 크게 바뀌어지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국민들께서는, 보편적 복지 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지금 그것을 할 수 있는 단계에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아니다. 지금 현재 그것을 할 수 있고 오히려 지금 그것을 해야 된다. 보편적 복지는 성장의 동력이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오히려 보편적 복지가 꼭 실천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 무대를 저는 거리와 장터, 아파트촌으로 잡겠다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지금 무상보육 정책, 반값 등록금 정책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부족하고 실제적으로 박근혜 정부는 이미 그것을 바꿔내고 있다는 것은 사실상 공약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거든요. 더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대로 간다면은 박근혜 정부 이후의 정부도 똑같은 행태가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서부터 사실은 보편적 국가 건설을 위한 국민운동 성격의 운동을 일으켜야 되겠다. 그것은 사회운동체계로 나아가야만이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예, 그렇군요. 이 8년간 국회의원 하시면서 내가 서야 할 곳은 허벌판이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데 제도권에 들어가니까 진보운동을 펼치기에 제약이 많았습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진보 운동의 제약이, 물론 지금 많기도 하죠. 그러나, 제가, 만약 국회의원을 더 하겠다고 그러고, 당선이 됐다고 그런다면은, 그 역할이, 크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 진보 정당에서 3선의 의원이 된다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다고 보지만은, 그것보다는 실제로 조금 전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실제 우리 국민들의 이해의 폭을 넓히게 하는 데서는 정당 정치의 틀이 하나 있는 것이고 정당 정치를 떠나서 사회운동적 성격으로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저 권영길이 가져야 할 것은 오히려 거리에 나가서 국민들을 만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그것이 저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 같다고 저는 여러 차례 생각을 했던 겁니다. 예, 이 새로운 진보정당 창당에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진보정당 새롭게 만들어지면 참여하실 겁니까? 저는 진보정당을 만들어야 된다고 노동자들에게 또는 그동안 진보정당 운동을 해온 사람들에게 과거 민주노동당 했던 분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다고 그런다면은, 저는 여러 가지, 촉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새로운, 진보정당이 탄생된다고 한다면은 그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에 평당원으로는 들어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때 이제 판단을 하게 되겠죠. 그러나 현재로서는 어떤 당적도 갖지 않을 것이고 가질 생각이 없습니다. 예. 앞에서 정당의 정치 은퇴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저는 2년 전에 이미 무당적 자로서의 길을 이렇게 걸어왔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정치 은퇴를 지금 새삼스럽게 하고 말고가 없는 것이죠. 예, 고맙습니다. 오늘은 시간상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우리 진보 정치의 대부, 민주노동당 대표 권영길 대표였습니다. 예, 젊은층의 출발사침 1부였습니다. 잠시 뒤에 2부 이어갑니다. 출발사침 2부 시작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35분 30초 넘었습니다. 출근길 도로 정보 알아봅니다. 박아영 캐스터. 네, 어제는 비 때문에 오늘은 안개 때문에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지금 경인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는 서인천 부근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부근 통과하는데 7km 구간 뒤쪽으로 밀려있고 동부간선도로 남부군가인 분단수어로는 복정 부근에서 탄천 1교까지 밀립니다. 또 청담대교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사고 났습니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오전에도 먹어요. 점심에도 먹어요. 불금
또 되면은 실컷 놀아요. 브런치, 런치, 심야타임까지 롯데카드로 결제하면 온종일 즐거운 혜택. 확인하자. 롯데카드의 시간별 혜택 맞춤법. 응모 조건 및 자세한 사항 홈페이지 참조. 지금도 어딘가에선 피로가 소리 없이 쌓이고 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구석구석 쌓인 눈을 녹이듯 우리 모두의 피로가 녹을 때까지 바카스가 응원합니다. 풀려라 5천만 풀려라 피로. 대한민국 피로회복제 바카스. 잠은 인생의 사치라던 에디슨. 하지만 그의 열정을 지켜준 것도 깊은 잠이었습니다. 짧게 자도 깊고 편안하게. 시대의 리더와 함께한 시몬스. 당신의 인생과 함께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 안녕하십니까. IBK 홍보대사 송혜입니다. IBK 기업은행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거래할 수 있는 은행입니다. 국민 여러분, 기업은행에 예금하면 기업을 살립니다. 그리고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참 좋은 은행, IBK 기업은행. 지난 4월 3일 북한의 일방적인 통행 제한으로 중단됐던 개성공단이 사태 5개월여 만에 완전 정상화의 길로 들어서게 됐습니다. 남북은 어제 개성공단 공동위원회 2차 회의에서 정상화에 최종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이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추석 전인 16일부터 재가동 절차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들은 안도하면서도 피해보상 대책은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협의회 유창근 부회장으로부터 입장을 먼저 듣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 부회장님. 네네. 예, 추석 앞두고 개성공단 완전 정상화에 이제 합의를 이뤄내는데요. 입주기업들 현재 분위기 어떻습니까? 입주기업들은 그동안에 반비를 만난 것처럼 그동안 마음의 고통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아주 대단히 좀 환영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예, 이 추석에도 바쁠 것 같은데 그 전에 가동하는 기업들이 있습니까? 지금 이제 한 2주 정도 저희가 이제 그 시설 점검을 통해서 어느 정도 부분 가동이 가능한 상태를 준비해 놨기 때문에 예. 지금 가동이 일부 기업들은 가능합니다. 예, 북한이 지금 일방적으로 통행을 제한한 지 161일 만에 해결이 되는데요. 그동안 혹시 문을 닫거나 폐업한 기업은 없습니까? 상당히 지금 그 기업들이 많이 어려운 입장이지만 사채를 쓰면서도 문을 닫지 않은 이유는 본인이 선택할 수 없는 이런 이제 극단적인 상황이어서 대부분은 그래도 잘 버텨줬습니다. 예, 문을 닫은 기업은 아직 없는 모양이죠? 예. 예, 남북이 입주 기업들에 대해서 피해 보상 대책을 마련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물론 충분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건 압니다만은. 일단 북쪽으로부터 피해 보상에 대한 거를 세금 면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끄집어냈다는 자체만 해도 상당한 어떤 성과로 좀 볼 수가 있지만. 예. 기업 입장에서는 금년도에 한 5개월여를 갖다가 전혀 조업 활동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 금년도는 사실상 어떤 소득이 생길 수 있는 원천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남북 당국이 같이 좀 더 많이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올해 년도, 그러니까 금년도 세금 면제, 이 기업들 입장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 예, 이런 이야기가 들리던데, 그렇습니까? 그렇죠. 올해 일을 했어야 이익이 나야 세금을 내는 건데, 일을 이번에 못했기 때문에 세금 낼 게 없는데, 이제 이 면제보다는 좀 더 지난해 2010에서 12년도 거라든가, 그런 소급해서 이렇게 한다면 몰라도 지금 2013년도 거를 적용한다는 것은 조금 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 그러한 대책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추가 대책 어떤 게 가장 시급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지금은 그동안에 오랫동안 버티다 보니까 긴급 경영 안전자금이 상당히 좀 필요한데 정부에서는 지난번에도 500억 추가 발표는 했지만 신용이나 한도에 제한이 걸린 기업들이 많아갖고 애로가 많으니까 추석 전에 긴급 자금이 많이 필요한 이런 입장에서는 좀 지원이 필요한 입장입니다. 예, 결국 자금 지원을 말씀하시는군요. 예. 이 재발 방지책이 마련됐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기업 입장에서 앞으로 안심할 것 같습니까? 우리 남북이 통일되기 전에 안심이란 말은 좀 어떻게 보면 좀 문제가 있겠지만은 그래도 예. 전향적으로 이번에 나왔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북한이 다시 또 재발을 하면은 이제 어떤 투자는 이제 금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북한이 아마 이런 일을 다시는 하지 않을 걸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달 22일부터 매일 공단에서 망가진 설비를 보수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는데 어떻습니까? 유 부회장님 그 회사는 가동 준비가 다 된 상태입니까? 저희는 한 2, 3개월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예. 센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갖고 아직도 그 수리를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일단 부분 가동 준비는 해놨지만 예. 정상 가동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이제 그 고장난 설비들을 많이 고쳐야 되는 그 애로가 있습니다. 예. 이제 주문을 받아서 생산을 시작하는 일들이 이제 관건이 될 건데 바이어들이 다른 곳으로 많이 이동했죠? 그렇습니다. 지금 중국이나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으로 많이 이제 이탈을 한 상태인데 막상 이제 그 개성공단이 이제 정상화되면은 좀 돌려줄 것 같은 그런 기업들이 예. 지금 이제 정상화가 되고 나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미 오다가 그쪽으로 나갔기 때문에 좀 애로를 표현하는 기업들도 있고 또 이제 또 재발되지 않겠냐 이런 문제들을 또 제시돼서 이제 실로 회복이 상당히 관건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을 위해서 이 정부나 기업들의 그 도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던데 어떤 의견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태풍이 쓸고 간 자리에 이제 복구 작업이 이제 필요한 입장인데 뚝뚝 쌓고 이런 걸 기업이 다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물리적 한계를 도와주기 위해서는 또 특히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제도나 형평성 등 때문에 기업들이 발표하고는 다르게 실효성 있는 지원을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국민들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 많은 도움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개성공단 입주기업협의회 유창건 부회장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전문가 김용현 교수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개성공단 재가동 합의의 의미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예,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남북이 개성공단 재가동에 합의했는데요. 이 북한의 일방적인 통행 제한으로 이 개성공단이 중단된 지 161일 만입니다. 예, 지금 추석 연휴 이틀 전 16일에 재가동을 하게 된 것 같는데 이번 합의의 의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은 남북관계의 정상화, 전반적인 정상화를 향한 첫 발을 디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 관광 재개 이게 남북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들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우선 이번에 재가동을 추석 전에 합의를 했다는 것은 결국 올해 안에 이산가족 상봉은 이미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만 금강산 관광 재개도 가능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안겨준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합의가 있었고 남북관계를 복원하는 그러면서 김정은 체제와 박근혜 대통령이 갖고 있는 남북관계 인식이 앞으로 뭔가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주는 그런 중요한 회담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 합의는 했습니다만 그동안에 좀 밀고 당기기가 많았습니다. 이 고위급 당국 회담이 무산되기도 하고 또 7차 실무회담까지 오가면서 여러 가지 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많이 들리는데 그간의 과정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그 합의가 이루어진 그 기간 동안 수많은 회담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 과정은 결국 박근혜 정부와 김정은 체제가 상호 간에 상호 길들이기를 하는 그런 차원의 행보들이 많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남북 당국의 삿바 싸움이 지루하게 이루어지면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어내는데 많은 또 장애가 형성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다만 이것은 이제 새롭게 등장하는 남북 당국의 입장을 조절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그런 과정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렇게 본다면 이제까지 어떤 상황은 상당히 남북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초래하는 행동들이 나왔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것이 중요한 어떤 경험이 돼서 남북관계의 속도를 내는 그런 쪽에 또 자양분이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방금 상호 길들이기 삿바 싸움 이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박근혜 대통령이 재발 방지 원칙을 끝까지 내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한편으로는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이 빛을 발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또 한편 반대쪽에서는 이렇게 장기화된 데는 정부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
또 이런 네. 말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점은? 그 두 가지 측면은 다 같이 한번 판단을 해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의 국면들이 사실상 재가동까지 오는데 161일이 걸렸는데 예.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유연성을 발휘하는 이 부분에서 마지막에는 유연성이 발휘가 됐습니다만 원칙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또 북측과 상당히 마찰을 빚는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다. 이게 하나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도 또 박근혜 정부가 좀 더 과거와 다른 형태를 보이면서 북한도 거기에 뭔가 이제는 남북관계 풀어가는 방식을 좀 달리해야 된다는 그런 것을 또 신호를 분명히 줬다. 이런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북한 입장에서도 역시 지금의 상황들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과거의 어떤 남측에 대해서 북한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된다는 이런 식의 방식은 이제는 통하지 않는다. 또 그 과정에서 상호간의 유연성이 발휘되면서 뭔가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새로운 방식들을 개발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는 남북 당국에게 상호간에 상당한 중요한 교훈을 준 그런 기간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동안 문제됐던 재발 방치 대책 그리고 남북 공동위원회를 상설 운영해서 이걸 해결하겠다. 또 근로자 간 분쟁을 조정하는 남북 상사 중재위원회를 도입하기로 했는데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남북 공동위원회를 상설 운영하는 것은 이제까지는 사실은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개성단은 사실 반반민 그런 성격의 기관들이 개성단을 끌고 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예. 이번에 공동위원회 설치는 결국 남북 간의 당국 간 회의 운영체를 만들고 또 분과위원회를 4개 만들고 이러면서 보다 제도적 측면에서의 개성단 발전을 위해서 틀을 만들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상사 중재위원회 도입도 역시 여러 가지 차원에서의 개성단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의미 있는 그런 내용이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의 이제 틀을 만들어 놓은 걸 우리가 남북 당국이 잘 갖고 간다면 실질적인 개성단의 발전을 위해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이것을 이 조직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남북 당국이 상호간의 불신 속에서 이런 조직들이 가동이 된다면 여전히 개성단 상황은 공장은 가동되겠지만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는 더딘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 입주기업들 피해 보상으로 금년도 입주기업들의 세금을 면제하기로 했는데 예, 이건 입주기업들은 불만이 많지만 그런데 또 한편 북한의 책임을 인정한 점은 확실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 부분은 북한이 이번에 입주기업들의 세금을 1년간을 면제를 해준 이 부분은 이제 그런 측면이 하나 간접적으로 있다는 것을 북한이 인정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또 하나의 측면은 이제 4월부터 북한 근로자들의 임금이 어쨌든 이제 지불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제 또 노동을 북한 근로자들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금 지불이 안 되는 무노동 무임금 이런 원칙에 또 남북 당국의 입장차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지금 북측의 책임이 지금 이제 부각이 됩니다만 북측은 아마 이런 개성단 중단 사태에 대해서 남측의 책임도 또 한편으로 물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점은 앞으로 남북 당국이 좀 더 개성단의 정상화 그리고 발전 이 과정에서 좀 더 지혜와 또 슬기롭게 또 상황들을 돌파하는 그런 의지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이번에 박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서 이탈리아 이 총리와 만나서 투자를 요청했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래서 개성공단 국제화 움직임, 이게 남북 간에 사실상 합의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 네네. 이 외자 유치가 성공적으로 이어질 경우에 앞으로 입주기업들의 정치적 리스크가 줄어들 것 같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성단 국제화는 앞으로 필요하고 또 예. 그것이 개성단의 안정적 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다음 달 정도에 투자 설명회도 지금 개최하는 걸로 지금 남북 당국이 합의를 했는데요. 결국 이것은 남북 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여전히 남북 당국 간의 차원의 문제만으로 개성단을 접근하기보다는
국제적 기업들이 그 개성공단에 참여하면서 상당한 그 안정감 있는 발전 뭐 이런 부분에서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앞으로 또 이제 개성공단뿐만 아니라 북한 지역의 여러 지역들이 개방될 가능성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많다 이렇게 봐진다면 뭐 그런 차원에서 국제적 기업들이 지금 이제 개성공단에 투자를 하고 이 과정은 앞으로 북한에 대한 전체적인 그 개혁개방 과정에서의 투자 이런 부분에서의 실험적인 요소도 있다. 그런 점에서 상당히 그 개성공단에 외국 기업들의 투자는 필요하고 또 그것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남북 당국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이 한중 FTA 협상 1차 협상의 이 역외 가공 지역에 그 포함함에 따라서 앞으로 개성공단도 한중 FTA 혜택을 입을 것처럼 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그 입주기업들 그것보다는 입주기업들 신변 안전 삼통 문제 이런 문제도 앞으로 또 그 의견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FTA 관련된 부분에서 개성공단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 부분도 개성공단 발전에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그 입주 기업인들의 신변 안전, 삼통 문제 뭐 이런 부분들이 보다 완벽하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자유롭게 될 수 있고 통행 관련된 부분에서도 당일 그 심사에 의한 통행 뭐 이런 것들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다 빠른 속도로 좀 정착이 된다면 개성공단의 여러 가지 그 지금의 불합리한 부분이랄지 불편한 부분들이 개선되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개성공단의 발전에 의미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담을 수 있다. 뭐 그런 점에서는 그런 삼통 문제랄지 이런 부분들은 보다 빨리 그 정상화가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동국대 김용윤 교수였습니다. 출발사심 2부였습니다. 8시 뉴스 뒤에 8시 10분에 이어갑니다.